네, 오늘은 백서본 26장, 왕필본 26장입니다. 하겠습니다. 자, 무거운 것은 가벼운 것의 뿌리다. 여기 보면 중위경근 이렇게 나와 있죠. 중위경근 왕필본입니다. 무거운 것은 가벼운 것이 뿌리다 하고 갑본 중위경근 을본 중위경근의 경자, 이게 뭐해서 이 경자가 맞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청위조군, 청은 조급함하고 깨끗함인데 여기는 을본에서 정의됐습니다. 정의조군, 왕필본에서도 정의조군 됐으니까 왕필본이 적절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고요한 것은 조급한 것에 군이다. 그 다음에 시위 군자인데 시위 군자 종일행, 시위 군자 종일행, 시위 군자 종일행인데 여기는 시성인 종일행이 성인. 여기는 군자죠. 군자하고 성인하고 차이가 뭡니까? 군자하고 성인은 깨달은 사람이고 군자는 그냥 왕이에요. 일반 왕. 그러니까 지금 이 도덕경에 독자가 왕이에요. 왕이나 왕의 제후가 된다거나 뭐 될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지 이게 성인이 아닙니다. 성인은 지금 이미 여기하고 관계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성인을 이 뒤에 얘기도 보면 성인 얘기가 아니고 그냥 군자 얘기예요. 그냥 군자 얘기. 근데 이게 성인으로 해놔서 이게 좀 잘못이 됐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종일행, 그래서 군자가 하루 종일 가더라도 치중이라는 건 수레바퀴인데 중심이죠. 중심, 권력의 중심에서 분리 떠나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치중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완필본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중위경근입니다. 무거운 것은 가벼운 것의 뿌리고 고요한 것은 조급함의 임금이다. 그래서 군자 왕이 하루 종일 가더라도 치중 수레바퀴 권력을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무거운 것은 가벼운 것에 뿌리고 고요함은 조급함의 주인입니다. 그 때문에 군자 하루 종일 길 가도 짐술의 곁이죠. 권력을 떠나지 않는다. 이 성인이 아닙니다. 자, 여기 설명을 보겠습니다. 백서본의 군자가 왕필본의 성인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한비자 등 여러 주석가들이 군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란 말은 후대에서 바뀌거나 도덕경에 삽입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비자는 무거운 것은 가벼운 것을 부릴 수 있다고 하고 고요한 것은 조급한 것을 부릴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군자는 온종일 가더라도 짐술에 치중이라죠. 이게 결국은 권력인데 옷술에 기타 여러가지 창법의 개념을 가진 것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권력입니다. 권력을 떠나지 않아야 하는데 군주에게 치중은 바로 국가 권력이다. 국가 권력을 떠난 군주는 보위를 잃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비자는 조무령왕의 예를 들고 있어서 무령왕은 생전에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는데 그는 그 후에 여러 곳에서 즐겁게 지냈지만 은퇴를 한 거죠. 이미 조나라를 통제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무령왕은 천하의 군주였지만 천하의 사람들이 자신을 가볍게 여기도록 행동한 셈입니다. 권력이 없으면 가볍다라고 하고 자리를 떠나면 경박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무령왕은 나중에 권력 다툼에 끼어들어가지고 유폐돼서 굶어 죽고 말았습니다. 자, 왕필의 주석입니다. 왕필은 사물이 가벼우면 무거운 것을 싣지 못하고
작으면 큰 것을 누리지 못하다. 가지 않는 것이 가는 것을 부리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 움직이는 것을 통제한다. 이 때문에 무거운 것은 반드시 가벼운 것의 뿌리가 되고 고요한 것은 조급한 것의 통제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수유, 환관. 환관이라는 건데, 환관, 여기는 영관으로 보였습니다. 영관, 환관, 궁궐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연처, 즉, 초야. 연처, 초연. 연처라는 것은, 이 화상궁은 이것을 후비 거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화로운 궁궐이 있더라도, 하더라도, 후비의 거처에 대해서는 최연할 뿐이다. 이 여자에 대해서 가까이지 말라 이런 뜻이죠. 하상공은 그렇게 봤었는데 그 견해가 맞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뭐 그냥 의연하고 초연하다는 거로 봤는데 하상공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상공은 영관은 화려한 궁궐이고 연처는 후비가 있는 곳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화려한 궁궐에 있게 되면 여자를 찾는 것이 상례죠. 이를 주의하라고 한 것이라고 생각돼서 하상공의 견해를 따라서 해석했습니다. 왕필은 단지 마음에 두지 않는다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관이란 특별히 아름다움을 보는 것, 특별히 아름다운 것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평범한 것을 보는 것은 단순히 본다는 시의 개념이고 특별한 것은 관이다. 이렇게 영관은 군대가 머무는 곳이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객사라는 표현도 있고 이 경우에 관은 그 머무는 관으로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로 전체적으로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아무리 좋은 데 있더라도 신중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결국에 봐서는. 자, 그 다음에 자, 내하 만종지주, 만종지주 똑같습니다. 만종지주, 내하 만종지주, 만승입니다. 승이라는 거는 네 마리 말이 끄는 그 마차를 승이라고 하거든요. 군대에서. 그러면 이게 만 개가 있으니까 말이 4만 마리 만승지수가 되었으면서 이 신경천하, 몸을 천하에 가볍게 몸을 다루겠느냐. 그러니까 만승이 지수가 되면 무겁게 다루라는 얘기죠. 그래서 경즉 7번 가볍게 하면 그 본질을 잃어버릴 것이고 급하게 하면 임금의 자리를 잃어버릴 것이다. 이 얘기는 지금 뭐냐면요. 이 얘기는 좀 신중하게 하라는 얘기가 군주가 돼서. 그래서 이거 사실 도하고 좀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점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도라는 것은 뭐죠? 차분하고 신중하고 중 이렇게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것도 신중하라는 뜻이죠. 군자가 하루 종일 가더라도 그 권력에서 떠나지 않는 거라든가 어디 이렇게 좋은 궁궐에 있더라도 신중하게 하라는 것과 만승의 왕이 돼서 좀 더 신중하게 하라는 것이죠. 신중하게 하라는 것이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그냥 왕한테 이제 다음에 뭘 얘기하기 위한 하나의 그 얘기거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특별한 중요성이 없는 장이기 때문에 한 장 더 하겠습니다. 27장입니다. 자, 정말로 길을 잘하는 선행자 무적입니다. 선행무철적. 잘 가는 사람은 선행자죠. 잘 가는 사람들. 선행자는 무달적. 적을 남기지 않는다. 철적, 특별히 한자가 옛날 한자니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왕필본에는 자자가 빠졌죠, 이렇게.
사람 자자가 여기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 자자를 넣어서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길을 잘 가는 사람은 자취를 남기지 않고, 말을 잘하는 사람은 하적, 흔적, 이것도 마찬가지고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자취를 남기지 않고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이게 없으면은 말을 잘 가는 거는 흔적을, 사람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지 설명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백석합번의 철이 일본에서는 달이고 왕필본에서는 철로 바뀌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레바퀴의 자치라든가 혹은 말발굽의 자치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이는 나라를 잘 다스리는 군주는 어떠한 형태의 자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오히려 보이지 않는 무의를 귀하게 여긴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앞에 문장하고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자, 장자 천지편, 천지편에 보면 주왕을 토벌하기 위해서 모인 장수인 문무기와 적장만개 이야기를 통해서 잘 다스려지는 나라 임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구절이 위 내용을 잘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덕의 시대에는 백성들이 마치 들의 사슴인 것처럼 단정하게 행동하면서도 그것을 의라고 자랑하지 않았고, 서로 사랑하면서도 그것을 인이라고 자랑할 줄 몰랐으며, 진실하게 행동하면서도 그것을 충이라고 자랑할 줄 몰랐으며, 마땅하게 행동하면서도 그것을 신이라고 자랑할 줄 몰랐으며, 부지런히 움직이며 서로 도와주면서 그것을 베푸는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행동함에 자치가 없었고 일을 해도 후세에 전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 봐서는 군주가 무의를 하니까 무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수자, 수를 잘 다루는 사람이에요. 선수자는 불이 주책, 불이 주석, 주책을 다루지 않는다. 여기 왕필본의 선수자. 그러니까 숫자를 잘하는 사람은 불용, 주책, 주판을 사용하지 않는 거죠. 주판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주판입니다. 그 다음에 선패자, 여기도 선패니까 여기 자자가 들어가야 되겠고, 여기도 선결자, 잘 묶는 거죠. 잘 묶는 거. 이거는 이렇게 또 자, 잘 잠그는 사람은 관건이라는 거는 관건 어떤 열쇠가 자물쇠가 없어도 불가게 열 수 없게끔 만들고, 이거 승약 잘 묶은 사람은 밧줄이 없어도 풀 수가 없다, 뭐 이런 뜻인데, 여기에서 보면 하여튼 이 중요한 포인트는 자자가 전부 들어가 있는데, 우리 왕필 선생의 왕필본에는 자자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자를 집어넣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보겠습니다. 선수 불용 주책입니다. 선수가 무슨 뭐 잘하는 선수가 아니고, 수를 잘하는 사람은 사람이며 사람, 자자가 들어가 있죠. 수를 잘하는 사람, 요 자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불용 주책이다. 예, 주판을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잘 닫는 사람은 관건을 쓰지 않고 문을 열 수가 없어. 관건을, 열쇠가 없는데 문을 못 열겠고, 잘 묶는 사람, 새끼나 승약이죠. 새끼나 밧줄 쓰지 않는데도 풀 수가 없다. 이게 잘하는 사람은 이렇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수는 계산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백서의 그 관약은 왕필본에서는 관건으로 바뀌고, 백서의 개는 왕필본의 열다의 개로 변경되었지만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왕필은 사물의 수에 따르고 단순히 외형적인 것에 의존하지 않는다. 사물의 자연적 이치에 따르고 나서서
대단한 것처럼 인위적으로 설치하거나 시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빗장이나 자물쇠를 쓰지 않지만 열거나 풀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 5가지는 무엇을 만들지도 않고 베풀지도 않으며 사물의 본성에 따른다는 말이니 드러나는 것으로 사물을 제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쭉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본문은 뭐죠? 이게 선행, 선행자, 선언자, 그 다음에 선수자, 그 다음에 선패자, 선결자 5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성인,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시성인, 시성인 항성구, 시성인 항성구 인입니다. 인, 고무기인, 인이무기인, 물무기재, 상선구물, 시위, 시위 순명, 선명, 예명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인은 여기 5가지 그런 예를 들은 방법으로 해서 상선구인, 선구인, 이 사람을 잘 구제한다는 거죠. 이렇게 5가지 방법을 해서 사람을 잘 구제하고, 그래서 사람의 무인, 사람을 버리는 것이 없습니다. 상선구물, 그리고 물건을 잘 구하니까 그래서 물건도 버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승명이라고 합니다. 승명은 뭐 조금 해석하겠습니다만은 영원한 도다, 이렇게 승명, 영원히 밝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5가지가 있어서 성인은 사람을 항상 잘 구제를 해서 사람을 버리는 게 없고, 사물을 항상 잘 구제를 해서 상선구인, 상선구물, 그래서 사물을 버리는 것이 없는데 이것을 승명이라고 합니다. 자, 정말 잘 닫는 사람은 빗장이나 자물쇠를 쓰지 않지만 열 수 없고, 장을 묶는 사람은 새끼나 밧줄을 쓰지 않지만 잘 풀 수 없다. 그래서 성인은 항상 잘 구제하기 때문에 사람을 버림이 없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왕필본의 순명이란 여러가지 견해가 있는데, 습은 순으로 보고 명은 노자의 앞장에서 나왔듯이 도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습은 잘못 해석하면 마치 도를 가리는 듯한 정반대 해석이 나올 수 있어 문맥상으로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해석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명철함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서 사람은 사람을 버리지 않듯이 사물도 사물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왕필은 성인은 외부의 실적을 내세워서 단속하지 않고 나아갈 것과 향할 것을 만들어서 못난 일을 죽이거나 버리지 않으며 만물의 자연스러움을 도와줄 뿐 새롭게 일을 시작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람을 버리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현명함과 능력을 숭상하지 않으니 백성들이 다투지 않고 얻기 어려운 재물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으니 백성들이 도적이 되지 않고 욕심 날 만한 것을 보여주지 않으니 백성들의 마음이 혼란되지 않습니다. 늘 백성들의 마음이 욕심이 없도록 하고 미혹되지 않도록 한다면 사람을 버릴 일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고선인자, 불선인 지사, 고선인자, 불선인 지사, 지제, 불선인자, 선인지자, 불기지사, 불애기자, 수지대미, 시위 오묘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선인자, 선한 사람은 선하지 않은 사람의 스승이고, 선하지 않은 사람은 선한 사람의 자산, 도움이죠. 이게 도와줘야 될 일이니까. 그리고 기사, 그 스승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불의 기자,
자기에게 어떤 자산, 자기 자산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수지 똑똑하지만 미혹될 것이다. 똑똑하지만 미혹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묘하다. 즉 오묘한 미체, 오묘하다. 미묘한 어떤 체, 오묘한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게 되겠습니다. 자, 왕필고는 여기는 다섯 가지를 하면 그래서 성인이 사람을 잘 구하기 때문에 버리지 않고 물건을 잘 구하니까 버리지 않는데 이거를 갖다가 승명이라고 하고 또 사람을 선한 사람, 선인자, 선인자는 선하지 않는 사람의 스승이고 선하지 않는 사람은 선인자의 어떤 자산입니다. 귀하게 여기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스승을 귀하지 도움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만은 자산이다. 그 스승을 귀하지 여기지 않고 자기의 자산을 자기의 도움이 될 만한 자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온미할 것이다. 그것을 오묘라고 합니다. 오묘. 자, 위 문장 번역 포인트는 저는 사하고 자를 보고 있습니다. 자의 해석에서 전체 문장이 따라지는데 한비자 유로편에서 자라는 뜻의 글을 주석하고 있습니다. 주나라에 도판이라는 보물이 있다. 주왕이 교격을 시켜서 이를 가져오게 했는데 그러나 당시 문왕은 이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부를 잘하기로 소문난 비중을 시켜서 다시 도판을 가져오게 하자 주문왕은 이를 비중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교격은 현명한 자이지만 비중은 그렇지 않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교격에게 보물을 주게 되면 교격은 중용될 것인데 이는 주나라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어리석은 비중에게 줘서 비중이 승진을 하도록 한 것이다. 주나라 문왕이 태공망 강태공을 등용한 것은 그를 귀하게 여겼던 것이고 비중에게 보물을 내준 것은 장차 자신의 큰 뜻을 이루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강태공은 자신에게는 귀이지만 비중은 자신에게는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7장과 28장은 같이 엮여져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이 해석을 했습니다. 26장과 27장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여기는 뭐 한자는 많습니다만은 내용 자체는 그렇게 뭐 어떤 큰 내용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지기웅 수기자 요거 하겠습니다. 28장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